잠깐만요. 지구에 생명체가 생겨난 지 35억 년이 지났는데 가장 큰 생물이 대왕고래라는 건 아니겠죠? 나쁘진 않지만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멋진 거대 생물만큼 재밌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이 상징적인 포효 아시죠? TV, 만화책, 비디오 게임, 영화에 등장했죠. 심지어 탄생 50주년을 맞아 할리우드 스타의 거리에 별을 달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고질라를 TV 화면에서 거리로 불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정말 거대한 짐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54년 오리지널 영화에서 고질라의 키는 50m였다고 해요. 당시 도쿄에서 가장 큰 건물들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완벽한 키였죠. 하지만 영화가 거듭될수록 고질라는 점점 더 커졌어요. 이론상으로는 14,000톤의 작은 고질라라고 해도 지구 중력장에 짓눌리지 않는 가장 큰 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을 견디고 그 정도의 무게를 지탱하려면 고질라는 엄청나게 튼튼한 뼈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물체가 커질수록 부피는 표면적보다 실제로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좋아요. 잠깐만요. 작게 시작해보죠. 세포는 생명의 구성 요소이며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너무 커지면 문제가 생겨요. 세포가 성장함에 따라 세포의 표면적, 그러니까 외부가 세포의 부피, 즉 내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치 입은 큰데 위가 작아서 먹고 싶은 음식을 모두 소화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특히 전 이 사실을 왜 야식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기 전에 깨닫지 못했을까요? 따라서 세포가 너무 커지면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고 노폐물이 빨리 배출됩니다. 마치 아주 큰 집에 살지만 출입구가 작은 문 하나만 있는 것과 같죠. 게다가 세포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한 분열과 복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포가 커질수록 이 작업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세소관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미세소관은 세포의 구조를 부여하는 일종의 골격과도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화는 아주 작은 것이니까요. 특정 유형의 침입성 조류처럼 규칙을 깨고 엄청나게 커지는 방법을 찾아낸 일부 세포는 분열할 필요조차 없어요. 이 조류는 최대 80cm 길이의 잎을 가진 수생 양치류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큰 세포일 뿐입니다. 하지만 세포의 제어센터와 같은 여러 개의 핵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유기체와 공생관계에 있는 박테리아도 있어 필요할 때 서로를 돕기도 하죠. 마치 하나의 큰 집 안에 여러 개의 방이 있고 그 안에 가끔씩 도움을 주는 룸메이트가 사는 것처럼요. 그리고 거대한 녹색 점액 덩어리처럼 생긴 선원의 눈알로 알려진 괴물 조류가 있습니다. 직경이 5cm까지 자랄 수 있지만 하나의 세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단일 세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기와 뚜껑을 보세요. 작은 우산처럼 생겼죠? 최대 10cm까지 자랄 수 있는데 단일 세포치고는 확실히 나쁘지 않네요. 대부분의 세포는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친구들은 규칙을 깨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동물의 몸집이 커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아주 높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결국 탑이 너무 무거워져 기초가 더 이상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죠. 마찬가지로 동물도 몸집이 커지면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뼈와 근육이 진화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져요. 영화 중 하나에서 고질라는 키가 119m였습니다. 그 정도 크기라면 심장이 뇌로 혈액을 공급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파충류였다면 고질라는 온종일 햇볕 아래 누워 있어야만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곳에 사는 더 큰 동물이 배가 계속 부르기를 바라며 그림자 속에 숨어 있어야 했겠죠. 반면 고질라가 포유류였다면 체온이 너무 높아져 결국 스스로를 익히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육상 동물은 목과 꼬리가 매우 긴 공룡의 일종인 용각류였어요. 몸 길이는 최대 40m까지 자랐고 몸무게는 70톤에 달했는데 이는 코끼리 10마리만큼 무거웠을 거예요. 이들은 몸집을 키우기 위해 매우 효율적으로 진화했어요. 용각류는 식물을 먹었어요. 한 곳에 머물면서도 충분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영리한 식사 방법을 가지고 있었죠. 긴 목을 움직여 식물에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걷거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들 제 타입이네요. 인상적이긴 한데 현실을 직시해보죠. 저녁 식사로 샐러드를 즐겨 먹는 거대 동물은 많지 않아요.
고질라와 같은 거대한 짐승은 먹잇감을 쫓아다니기 바쁘죠. 고질라의 몸은 그 모든 무게를 지탱하고 필요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집니다. 가장 큰 육식 공룡은 여전히 꽤 컸지만 용광류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공룡은 길이가 약 15m에 달했던 스피노사우루스라는 녀석이에요. 이 공룡은 물고기와 물속에 살던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으며 살아남았어요. 고질라가 실제로 있다면 정말 멋질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고질라가 찾지 못할 안전한 지하실이 있다면요. 하지만 어떤 동물이 우리가 사랑하는 용광류보다 실제로 더 커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최소한 심각한 신체적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는 말이죠. 식물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나무인 제너럴 셔먼처럼 이미 놀라운 높이에 도달한 나무도 있어요. 이 나무는 높이가 80m가 넘고 부피가 거의 1500세제곱미터에 달해요. 거대하지만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나무인 린지크릭 프렌치 트리보다 조금 작아요. 이 나무는 높이 119m, 부피가 2550세제곱미터가 넘는 해안 레드우드로 고층 빌딩만큼이나 큰 나무였어요. 하지만 식물이 커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키가 크면 뿌리에서 잎으로 물을 공급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죠. 하지만 레드우드는 몇 가지 트릭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레드우드는 잎을 통해 안개 속 수분을 흡수합니다. 또한 바닥이 넓어 더 많은 지지력을 제공하죠. 우리가 더 높은 건물을 짓고 싶다면 식물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해요. 구조를 지탱하고 물과 영양분을 운반할 수 있는 좋은 기초를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높이만 찾는 것이 아니라면 판도와 같은 지구상의 다른 거대한 유기체를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판도는 0.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유타주의 수사시나무 숲으로 기본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입니다. 무게가 거의 6,000톤에 달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유기체 중 하나예요. 고질라를 위한 완벽한 샐러드 그릇이네요. 그런데 거대한 크기로 자랄 수 있는 유기체는 식물만이 아닙니다. 꿀버섯과 같은 버섯들도 균사라고 하는 작은 실의 네트워크로 자랄 수 있어요. 균사는 넓은 지역에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서로 연결하는 거대한 지하 거미줄과 같죠. 미시간에 있는 한 표본의 면적은 0.35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무게는 약 400톤에 달합니다. 엄청난 버섯들이네요.